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에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달리는 라디오 시간에는 7024번 버스에 올랐는데요. 최근 버스와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만 다니도록 바뀐 연대 앞에서 신천 로타리까지의 거리 상황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봅니다. 2부에는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나한테 맞는 대학교 또 대학 학과는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50회 한국보도사진전 티켓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과 다양한 시대의 흐름을 사진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의견 받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수도권 전문 프로그램 YTN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최근 국민, 롯데, 농협카드사에서 발생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역대 3위에 기록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카드사뿐만 아니라 정부 홈페이지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정보화사회 실천연합의 손용준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보화사회 실천연합의 손용준입니다. 네, 서울시, 경기도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요? 예, 예. 왜 그렇죠? 이게 저희가, 시민들이 이제 서울시나 경기도 등의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로그인이나 실명 인증을 해서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통신망에 흘러가는 정보를 수집하는 그 해킹 프로그램 중에 스니핑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그 개인정보나 로그인 정보를 암호화돼서 가지 않으면 예. 그거를 수집해서 해커가 평문으로 그냥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누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야 한다 이런 예, 말씀이군요. 예. 그 암호화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암호화는 일반적으로 보안 서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인증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서버에다가 이제 공인인증서를 설치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인증서를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를 해서 전송을 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도록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네. 이제 그게 좀 간혹 가다가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경우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가 그 사례에 속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서울시, 경기도 말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그 홈페이지 중에서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경우가 또 있나요? 일단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상남도도 예. 도청 홈페이지도 안 돼 있었고요. 예. 저희가 점검하는 시점에서는요. 예. 그다음에 제주도도 안 돼 있었고요. 그 경기도청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그 암호화하는 SSL 인증서가 전국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였다 이렇게 밝히면서 현재는 암호화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네, 예. 그렇다면은 이제는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예, 예. 뭐 지금은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예.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온 다음에요.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조치가 예. 되어 있는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브라우저에 보면은 그렇게 암호화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예. 자물통 그림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그 자물통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시면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때 네. 부분 암호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감한 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이런 민감한 정보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정보만 이제 암호화를 하죠. 네. 이제 그럴 때는 또 안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발생한 정보 유출 대란 가운데 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확인 사이트에서도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럼 맞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암호화 한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인지 궁금하고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암호화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네. 사실 기술적으로는 그 서버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입력해서 설치하고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HTTP입니다. 네. 그걸 HTTPS로만 호출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네. 자꾸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관행상 예. 그다음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 기능과 그다음에 그 화면의 비주얼 네. 그러니까 화면을 예쁘게 꾸미고 하는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에 의해서 네. 이게 좀 이런 그렇군요. 일이 반복되는. 보통 저희들이 그 정부 홈페이지 또는 금융사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예. 그 처음부터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뭘 설치하라 이런 예, 팝업창이 많이 뜨는데 예, 많이 뜨죠. 그런 게 원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요? 예, 원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제 네.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사이트 경우에는 예. 온라인 거래할 때 보면은 그런 뭘 설치한다거나 이런 복잡한 과정이 없는데 예. 우리나라 경우에 이렇게 설치하도록 팝업창이 뜨는 건 왜 그런가요? 그거는 우리나라 제도상에 이제 금융거래 때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라는 제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그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도록 하는데, 근데 설치하는데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소비자들한테 조금 번거로움을 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예. 그게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쉽게 뭘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또 그 정보 유출 가능성은 없나요? 해외 사이트는? 해외 사이트도 정보 유출 가능성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사고가 생기면은 예. 그 책임이 금융사의 책임이 아니라 소비자의 책임으로 그렇군요. 하기 때문에 이제 해외 사이트하고 우리나라 사정하고는 국내 사정하고는 좀 틀린 사정입니다. 애초에 그 금융회사나 카드사 직원들이 예. 고객의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예. 이런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쉽게 볼 수 없도록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는 없나요? 현재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한데요. 예. 이제 그걸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로 좀 문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예. 기업이 마케팅 및 업무 활동을 위해서 수집한 이런 개인정보들을 너무 많은 제3자한테 제공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규정이라든지 보안 절차라든지 체계라든지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카드 사태도 사실 일어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또 보안에 대한 투자가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간접 비용 아닙니까? 소모성 비용이고 직접 수익을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예. 투자를 좀 안 하는 경향이 결국엔 이번 카드사의 대란을 일으킨 어떤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일반 개인들이 좀 조심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한 개인정보나 로그인 정보나 이런 거를 처리하는 홈페이지에서
자물통 그림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좀 확인하고, 만약에 안 보이면은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들한테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서 좀 보이도록 해달라. 예. 예, 그렇게 이제 요청해서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자의 권리를 이렇게 행사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기업이 스스로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요. 예. 그 끝으로 말이죠. 예, 그 예. 서울시 그 관련 홈페이지가 한 130여 개가 있는데 예, 예.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넣고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사이트는 통합 회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데 예, 예. 지금 정보 유출이 취약하다고 앞서 지적한 그 내용은 어떤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건가요? 서울시의 대표 홈페이지입니다. 아, 서울시의 대표 홈페이지.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실천연합의 손영준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바람처럼 달려가자.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여기는 쇼핑할 때도 많고 학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아서 차도 많아요. 여기는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고 요즘에는 걷기가 편해져서 아주 좋아요. 옛날에는 여기가 엄청나게 복잡했었거든요. 짜증스러웠어요. 지금은 아주 훤히 뚫려서 너무 좋아요. 여기는 어딜까요? 주름살 펴고 크게 한번 웃어보자. 네, 달리는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 박설희 리포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녀온 곳이 신천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천이 확 달라져서요. 제가 네. 다녀와 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문에서 신천 로터리로 이어지는 연세로가 확 달라졌습니다. 네. 그 길이 사람도 많이 다니고요. 또 차가 막히기로도 유명한 길이었는데요. 지난달부터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해서요. 대중교통만 다니도록 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서 이제는 대중교통도 다니지 않고 주말 휴일 동안에는 보행자만 다니도록 했는데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신촌이 아주 달라져서 아마 오랜만에 가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러면 상습적인 정체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 유명한 상습 정체 구간이었죠. 특히 주말이면은 주차장 수준으로 차가 밀렸던 곳인데요. 무엇보다 이제는 대중교통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 속이 뻥 뚫리셨을 것 같아요. 예. 보는 저도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그 대중교통이면 버스하고 택시만 다니는 아니요, 건가요? 버스만 다닐 수 있습니다. 버스만, 네. 택시도 안 되고. 네. 아, 그 구간을 지나는 버스가 몇 대 정도? 네, 모두 10대 정도 버스가 다니는데요. 네. 저는 그중에 주로 신촌 일대 마을버스 역할을 하는 7024번을 탔습니다. 네. 이 버스는 신촌 부근 봉원사를 출발해서 서대문, 이화여대, 신촌 등을 지나는 버스로 늘 상습 정체 구간에 시달렸는데요. 7024번 기사님 만나서 먼저 달라진 신촌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원버스 7024번을 운행하는 기사 황상철입니다. 신천 주변을 다닌 지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이런 버스 전용 도로 다니는 거 여기가 처음이죠. 다른 데는 뭐 이게 그런 데가 별로 없고요. 저희는 승용차 못 다니고 버스만 다니니까 저희는 좋죠. 복잡하지 않으니까. 전에는 이제 승용차가 같이 다니니까 거기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정차에 서 있는 차가 많이 있었죠. 거기 이제 상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니기가 아주 안 좋았죠. 지금은 이제 버스만 다니니까 복잡하지 않고 승객들도 이제 타고 내리기도 좋고 이런 도로가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런 도로가 많이 생기면은 좋죠. 사고 위험도 없고 쾌적하고 지나다니는데 그런 면이 좋죠. 네,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많이 줄었겠군요. 예, 그곳이 차도 많이 다니지만 또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무단횡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고 위험이 많았는데요. 일단 사고 위험이 줄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승객들이 가장 좋은 점이 종전에 차가 막혔을 때는 바로 눈앞에 버스가 오고 있는데도 차가 막혀서 오지를 않아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한참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는 바로바로 버스를 탈 수 있으니까 그 점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촌에서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승객들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40년 동안 살았는데 늘 복잡하다가
대중교통만 다니니까 편하고 좋아요. 승용차일로 안 다니면 어때요? 다른 데로 돌아서 다니지 뭐. 여기서 버스도 타고 다녔는데 공사하기 전에 그때에 비해서 확실히 버스 표정 속도도 빠르고 예전에 이제 승용차가 많아가지고 길 되게 막혔는데 그게 없으니까 버스가 빨리빨리 다니니까 되게 편해요, 저는. 거의 여기 5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야 여기까지 오는 데만도 막 많이 걸리면 10분까지 걸리고 이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그냥 바로 오니까 되게 편해요. 금방금방 오니까. 버스만 오니까 버스 빨리 오고 아마 한 배는 더 기다렸을 거예요, 옛날에는. 보행자들도 그만큼 편해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들으신 것처럼요. 기존에는 연세로가 좁은 길의 왕복 4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버스만 다니면 되기 때문에 왕복 2차선으로 줄었고요. 나머지 공간이 자연히 보행자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도가 넓어지다 보니까요. 이제 다니기 훨씬 편해졌는데요. 예전에는 주말이면은 다른 사람에게 부딪힐 정도로 이제 인파가 붐볐는데 인도가 넓어지니까 그런 불편함은 확실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촌에 뭐 추억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제 날씨 풀리는 주말이면 한번 가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신촌을 걷고 있는 시민분들의 이야기 얼마나 편해졌는지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들어보시죠. 네. 도로 2차선이었잖아요, 여기가. 근데 도로 인도도 넓어지니까 예전에 좁아가지고 사람 많이 부닥치고 여기 하도 사람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예전에는 일로 오기 싫었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데 넓어지니까 좋죠. 너무 복잡해서 한동안은 일로 안 다녔어요, 사실은. 그럴 정도로 복잡했어요. 어쨌든 큰 개혁이니까 좋게 받아들여야죠. 눈에 보기도 좋아요. 차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전에는 앞을 보면 막 택시들도 막 이중으로 쌓여있고 그랬는데 확 튀었어요. 얼마나 혼잡했어요, 승용차 다니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사람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거고 훨씬 좋아졌죠. 시야가. 예전에는 차들만 꽉 차 있었어요. 확 트였어요. 전경이란 게 좋으니까 차가 많이 없으니까 좀 탁 트인 느낌도 들고 건물 같은 것도 안 보일 때가 많았고 막 사람들이 많아서 답답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주말에는 아예 차가 없는 거리가 된다고요? 네, 이제는 대중교통도 들어오지 못하게 주말에는 차가 전면 통제가 돼서요. 이제 네. 보행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편리한 점도 있는데 또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님 목소리로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금 좀 불편한 거는 토요일, 일요일 전면 통제를 해요. 버스가 이제 다른 데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게 조금 저희는 좀 불편하죠. 승객들이 다니다가 이제 토요일 일을 안 다니니까 이제 다른 데 탈 데를 몰라가지고 굉장히 헷갈려요. 저희 노선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많이 타세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아주 불편하시죠. 이제 그건 뭐 시일이 흐르면은 다 이제 알게 되겠죠.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그런데 한 몇 달 지나면 이제 좀 홍보가 됐겠죠. 뭐 자연적으로. 네, 아무래도 평일에는 버스가 다니다가 네. 주말에는 또 버스까지 안 다니면은 정거장도 바뀌고 해서 시민들이 좀 혼란스럽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촌 연세로가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된다는 점은 오래전부터 공지를 하고 준비를 해와서 그쪽을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는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고 갑작스럽게 시행이 돼서 네. 주말에 바뀐 정류장을 못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더 홍보가 돼서 시민들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만큼 불편함 없이 다니도록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달리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버스를 소개하고 싶은 기사분들이나 내가 자주 이용하는 버스가 방송에 소개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 또는 전화 02771국의 0945번으로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취재를 하겠습니다. 박슬리 리포터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간인가? This program give men like you a second chance. 로봇인가? He's strong, faster. He's a machine. 새로운 히어로가 세상을 심판한다. How long till it realizes you haven't been on the level with it? You wanted a man inside a machine, and that's what. 로봇카 2월 13일 대개봉 12세상 관람가.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김소영 한의학 박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당연히 건강이겠죠?
요즘 보면은 학생은 학생들대로 또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의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안고 가는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게 다 빨리빨리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생활 습관을 버려버리고 차근차근 생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고 미래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여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수도권 뉴스와 알찬 생활 정보가 가득한 여긴 바로 수도권 투데이. 건강, 교육, 재테크까지 있는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에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학과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대학 학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세종문화회관 전시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0회 한국 보도사진전 티켓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1960년대부터 현대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과 다양한 시대 흐름을 사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입니다. 티켓 받고 싶은 분들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무왕로길에 있는 철강 공장에서 불이 나 히터와 내부 벽면 등을 태우고 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화장실 앞에서 사용하던 히트가 과열되면서 인근에 있던 물통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서울 군자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건물의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서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SK 와이번스의 경기장 위탁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인천 구월동 SK 와이번스 구단 사무실과 응원 대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SK 구단의 문학경기장 위탁 운영자 선정과 관련된 자료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구단의 전직 임원 59살 S씨가 응원과 행사에 각종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자료 분석 뒤에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문학경기장 위탁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SK 와이번스 구단과 인천시 공무원이 유착한 혐의와 SK 와이번스 전직 임원의 공금 횡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라디오만 들으면 대학문이 열린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네, 라디오 듣고 대학 가기 시간입니다. 취업난이 아주 극심한 시대인데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부터 걸리는 취업문, 대학 학과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아주 중요한데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입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학과보다는 아직까지는 대학교 간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실제 상당수 학생들이 지원학과는 원서 쓸 무렵에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대입 상담센터에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대학은 고정시키고 점수에 따라서 학과를 바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가 300점인데
뭐 A 대학에서 갈 수 있는 과는 무엇이냐 예. 이런 식의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학생, 학부모님 모두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런 경향은 예전부터 쭉 있었던 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도 뭐 점수제로 하는 게 많이 했죠. 결국은 점수를 보고 학과를 결정한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과거에는 배치표라고 해서 예. 교실에 전지를 붙여놓고 예. 그 점수를 보고 대학을 골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전형이 복잡하다 보니까 예.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예. 결국 점수를 따져서 대학을 고른다는 것은 과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의 적성은 뭔지 이런 거는 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점수에 따라서 학과를 정하다면 아무래도 나중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좀 문제가 됩니다. 가장 예. 큰 문제가 대학 가서 부적응하는 학생들입니다. 예. 실제로 죄송합니다. 예. 그 대학생 중에 중도 탈락률이 6.4%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중에는 뭐 군대를 간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예. 혹은 경제적 이유로 휴학을 한 학생도 있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부적응 이런 예. 문제들 때문에 그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다는 거고요. 예. 직장인들도 전직을 고려한 학생들이 전직을 고려한 직장인들이 많은데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적성이 맞지 않다라고 예.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학과를 고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김 선생님 경우는 어떠세요? 글쎄요, 저도 뭐 적성 고르는 건 쉽진 않았습니다. 예. 뭐 제가 뭘 잘하는지 그렇죠. 잘 모르기도 했고요. 예. 근데 또 요즘 젊은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서 자신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게 확실한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인 학과 또 진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걸 단순히 그냥 대학 간판으로만 결정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 학생들도 뭐 적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사실은 잘 알고 있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네. 학생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자기 적성과 소질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쉬운 예로 최근에 있었던 응답하라 1994라는 드라마에 보면 빙그레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 친구가 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예. 중간에 휴학을 합니다. 아. 그래서 선배한테 이렇게 하죠. 쟤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 결국 자질의 소질과 적성이 뭔지 모르고 네. 대학에 갔다라는 것들이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왜 자신의 소질이나 자신의 적성을 잘 모르는 걸까요? 가장 큰 경우는 그 소질과 적성을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예.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학생들은 소질과 적성을 남보다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능력은 누구보다 못하고 예. 이런 능력은 내 친구 누가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적성이 없어. 나는 소질도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진정한 자신의 소질 또 자신의 적성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질과 적성을 찾을 때는 남보다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역량이나 능력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 역량 중에서 어느 부분, 어느 요소를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죠. 예. 솔직히 뭐 인간의 역량을 구별하는 뭐 단위들은 기관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뭐 예. 지능 같은 경우도 160가지로 지능을 설명하는 이론도 있고요. 예. 뭐 직업사전에 등록되는 직업은 수만 개 이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남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자신의 적성, 자신의 소질을 파악하는 거는 뭐 고3 수험생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 직장인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자신의 소질, 자신의 적정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어떤 심리검사를 이용해보는 방법입니다. 네.
실제로 학생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심리검사 한두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 네. 그런데 실은 이 적성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학생들은 학교 때 하던 심리검사 약간 장난스럽게 대충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내가 좀 제대로 해보고 싶다 예. 하는다면 심리검사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예.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네. 여기 웹사이트 주소가 진학.or.kr인데요. 예. 여기 가면 진로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진학.or.kr. 예. 진학은 그러면 영어로 예, JINHAK가 되죠. 예, 그렇군요. 예. 여기 가시면 진로 적성 검사가 있는데 여기 이 검사는 성격 유형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예. 다중지능 검사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각 검사들마다 이제 결과상으로 추천되는 직업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세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하고 세 검사에서 동시에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런 걸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서울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www.진학 JINHAK 진학.or.kr.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학생뿐만 아니고 예. 일반인들도 가능하겠네요. 일반인들은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고요. 일반인들은 위한 서비스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또 따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거는 완전히 수험생들,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인터넷 주소군요. 예,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용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주소가 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진로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에서 안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듣고 그냥 잊어버린 경우들이 많았죠. 예. 혹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수험생이 있다면 www.진학 JINHAK.or.kr 들어가서 한번 진로 적성 검사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지금 학부모께서 듣고 계시다면은 자신의 자녀를 이런 인터넷 주소에서 한번 적성을 검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그 자신의 적성을 일단 파악한 뒤에는 과연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아까 뭐 앞서서 직업 종류가 뭐 몇만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직업은 좀 제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직업 세계에는 정말 변화가 많은 곳입니다. 뭐 과거에 인기 있던 직업이 사라지기도 했고요. 새로운 직업도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뭐 지금 있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걸 잘 정리해두고 있는 것이 커리어넷과 워크넷입니다. 커리어넷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주소가 KAREER.go.kr, career.go.kr입니다. CAR. 예, CAREER.go.kr이고요. 여기에 가면은 미래의 직업세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미래의 직업세계. 예, 거기에 가면 이제 다양한 직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 있습니다. work, work.go.kr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비슷한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도 들어가면은 그 진로와 직업을 고를 수 있는 그 메뉴가 있고요. 거기 가면 그 직업이 하는 일, 직업과 관계된 학과, 직업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무엇인지, 또 뭐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뭐 전망은 어떤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주 자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이 커리어넷 www.career.go.kr 이게 앞서 말씀하신 그 일반인도 들어가서 볼 수 있다. 예, 여기는 일반인도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예. 만약에 우리 수험생들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나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 이 학과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학과 선택할 때 주의할 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학과 선택할 때 뭐 소질과 진로를 고려해야 된다. 이건 당연하니까 뭐 생략하고요. 학생들이 알아야 될 거는 학과와 진로의 관련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학과가 진짜 내가 원하는 진로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학과에 가면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이런 것들 전혀 모르거든요. 물론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부모님 뭐 혹은 친척들께 여쭤볼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 알고 있는 건 아무래도 부분적 정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은 원하는 학과가 있으면 해당 대학에 그 홈페이지를 가면 요즘은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학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또 관련 분야 진로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서도 이런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갈 대학에서 또 찾아본 정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을 가서 정보를 검색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학과 선정과 관련해서 좀 실제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면 우리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마침 그 방송에 왔으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방송 PD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방송 PD를 희망한다 그러면 무조건 신문방송학과나 언론정보학과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방방송학과나 언론정보학과에 가도 미디어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과목을 배우긴 합니다. 하지만 신문방송학과가 PD를 만들려는 학과는 아니거든요. 실제 신방과 출신들 PD분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PD를 희망했던 학생들이 신문방송학과에 갔기 때문이지 신방과가 PD를 만들어주는 데여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뭐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노출된 PD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 만드신 분이 김영희 PD신데요. 그분 전공은 국어교육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1박 2일 만들었고 작년에 꽃보다 할배 만드셨던 나영석 PD가 계십니다. 이분은 행정학과를 전공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그 잘 나가는 무한도전 이거 만드는 PD는 김태호 PD인데 이분은 신문방송학과 전공이고요.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름이 언급됐던 서수민 PD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의생활학 전공입니다. 좀 특이하군요.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응답하라 1994를 얘기했는데 그가 만드신 신원호 PD는 이분은 문과 출신도 아니고요. 화학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PD를 하고 싶다고 무조건 신방과를 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취업하는 게 워낙 힘들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되는 과에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마다 어떤 과에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되더라 뭐 이런 걸 이렇게 좀 조사한 결과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취업률인데요. 그래서 대학들은 또 자기 대학들이 다 취업률이 높다고 홍보하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제공되는 여러 정보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취업률 조사입니다. 이 자료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2013년 2월 졸업생들을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 중에서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로 취업률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가 2013년 8월 29일자로 그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면은 보도자료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도자료에 8월 29일자로 고등교육기관 건강보험 연계 취업률 조사가 나와 있고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어느 대학이 취업률이 좋은지, 어떤 학과가 취업률이 좋은지, 또 같은 학과라도 대학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느 대학의 취업률이 몇 %인지 아주 순서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교육부 보도자료? 교육부 언제 거라 그랬죠? 8월 29일자입니다. 지난해? 2013년 8월 29일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육부 보도자료란에서 아마 건강보험으로 검색을 하면은 8월 29일자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렇군요. 교육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그래서 지난해 8월 29일 그 찾아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는 장학금에 대한 그 관심도 많은데 장학금 지원 같은 것도 어디 가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장학금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도 잘 모르고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학 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인포.go.kr인데요. 여기에 가면은 그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얼마인지, 1인당 장학금, 학생 등록률, 전임교원 확보율, 진학률 등 이런 것들을 대학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대학 간 비교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대학 학과 선택하는 비법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김용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대학 학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인데요. 3157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적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4년제 대학을 나오느니 치기공과를 보낼까 합니다. 치기공과가 취업률이 좋다고 해서요.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나요? 애 아빠는 그래도 4년제를 나와야지 사회에서 인정받는다고 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4년제 대학 갈 실력이 되면서도 전문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이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대체로 좀 대학의 간판을 예.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데요. 예. 중위권 학생들로만 가면 이 취업이 얼마나 잘 되냐가 아주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전문대에서 취업이 잘 되는 학과들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간호, 예. 유아교육, 물리치료, 방사선, 지금 사연 주신 분이 말씀하신 치기공, 치위생 이런 분야는 어지간한 4년제 대학보다 인기가 더 많고요. 예. 합격생 성적도 아주 높습니다. 그렇군요. 간호 같은 경우는 요즘은 남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실제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대학에 간호학과가 있었는데 예. 남학생이 2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훨씬 늘었어요. 요즘은 한 1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막상 사회 나가면은 이렇게 지금 뭐 4년제 대학이나 가지 않고 이런 전문대학교에 간 거에 대해서 뭐 차별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안타깝긴 한데 차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실제로 정규직에 취업되는 정도나 대기업에 취업되는 경우를 따지는 경우도 그렇고요. 예. 특히 졸업 직후가 아니라 졸업하고 뭐 5년 내지 10년 후에 자료를 조사해 보면 예. 전문대 출신들이 4년제 출신들에 비해서 조금 밀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요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다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네. 그 외에도 전문대학들이 4년제 대학과 다른 실무능력 중심의 교육을 하는 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문대학들 중에서는 특성화를 통해서 이런 4년제 대학이 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대학은 4년제 대학에 해당할 수 있는 심화과정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몇몇 전문대학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제 심화과정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네. 그 외에도 학생들이 전문대를 졸업 후 일단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재직자 전형을 통해서 4년제 대학에 다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예. 혹은 기업에서 운영하는 사내대학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예.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각종 학점은행제 기관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심화시키는 것도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입니다. 5541번인데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갈 텐데 아직 꿈이 없습니다. 그냥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직업 박람회 이런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박람회 같은 거 있습니까? 예, 직업 박람회라고 이제 하는 게 아마 그 학생들이 실제로 어떤 직업 예.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분당에 자월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가시면은 총 43개의 체험실로 구성된 종합 직업 체험관이 있고요. 예. 그 외에도 다양한 직업에 대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의 주신 분은 자녀분이 예비 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중학교 때 어느 정도 직업을 결정해서 특수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실업계 고등학교로도 불렸고요. 전문계 네. 고등학교로도 불렸는데 요즘은 특성화고나 마에스터고라고 부릅니다. 네.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경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실제 특성화고 중에서는 중학교에서 중상위권 성적을 갖춰야 합격할 수 있는 학교도 아주 많습니다. 예. 실제로 특성화고 지원자 중에서 특성화고를 떨어져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한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떨어져서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 또 소개해드리죠. 0412번인데요. 아이가 우선 대학을 보고 아무 학과나 들어갔는데 1년 동안 고생하다가 결국 이번에 재수하기로 했습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어요. 본격적으로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적성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성인도 적성검사를 할 수 있나요?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적성검사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커리어넷이나 워크넷에 가시면은요, 예. 성인도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커리어넷 검사가 조금 이제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 심리 검사라는 것이 사람의 모든 면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어디까지나 참고로 삼아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을 1년 다니다가 재수를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대체로 이런 결심하는 과정에서 뭔가 하고 싶은 목표가 뚜렷하게 있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분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예. 적성이라는 게 변하는 거거든요. 예. 대학을 다니다가 재수하는 학생의 경우 앞서도 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제가 제가 담임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재수를 한다고 하면은 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 첫 번째는 막연한 기대라는 재수는 좀 예. 위험하다, 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는 그냥 이 학과보다는 저 학과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예. 이 대학보다는 저 대학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로 그 재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또 하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 이 재수가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예. 혼자서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고 재수 종합반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어느 열심히 경우든 해야 된다. 상당히 힘들죠. 예.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해야만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김영진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보도사진전 티켓 당첨자 전화 끝번호가 9391 그리고 1750 두 분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